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단박토익의 RC 담당 강사 이지연입니다. 자, 완연한 봄이 됐어요. 거리마다 벚꽃이 가득 피어서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도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시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 적중 예상 문제풀이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20분 정도 시간을 재셔서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신다면 시험 보시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101번 문제고요. 문제를 보실 때는 항상 뭐부터 보신다? 파트 5는 보기부터 보신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구나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보기를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다? 전치사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 전치사 문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는요.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혹은 뒤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앞에 있는 동사 register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네요. register라는 단어는 관용적으로 뒤에 전치사를 누굴 쓰신다?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register for. 그래서 정답은 뒤에 있는 for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뜻이고요. 유사한 의미의 수거로 해서 우리가 이런 수거도 있죠. enroll in이네요. 그죠?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enroll in the program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전치사 in하고 같이 쓰는 표현으로 표현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02번 문제네요. 10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부터 보셔야 된다? 보기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보기를 보니까 보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가 4개가 쭈루룩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문제? 동사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면 동사 앞에는 항상 누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 new photocopier 얘가 뭐가 된 거다? 주어가 된 거다. 동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동사 문제에서 다루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일치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수일치.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쓰라는 게 수일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시제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가 있죠.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서 뭐가 나온다? 태가 나오는 거죠.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거죠.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면 능동이고요. 주어가 행위를 당하면 수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항상 누구부터 보신다? 수일치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제나 능동태, 수동태를 따지셔서 동사 문제는 풀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hotocopier 뭐가 됐어요? 주어가 단수형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복수형의 동사를 지운다. 자, 복수형의 동사 지워보시죠. have라고 되어 있는 거 복수형이죠. C하고 D를 지워 나갈까요? 그러면 A하고 B가 남았는데요. A와 B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게 되면 A는 비동사 플러스 PP죠? 비동사 플러스 PP. 어떤 형태? 수동태의 동사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보기를 보시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ING죠? 주어가 직접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의 뭐가 된다? 능동태가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뒤에 보시면 복사기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주어인 복사기가 설치하다라는 행위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가신다? 수동태로 가신다라는 거죠. 정답 A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능동태, 수동태를 따지실 때요. 능동태, 수동태가 출제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몇 형식이냐면 3형식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3형식이라고 하면 능동태라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다. 목적어는 뭐다? 명사죠. 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어느 자리로 가나요? 주어 자리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뭐로 바뀐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바뀐다? by 플러스 주어가 돼서 요거는 생략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들어갈 때와 능동태의 동사가 들어갈 때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특징이 뭐다?
능동태의 동사가 들어가니까 뒤에 누가 나와요? 네,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 누구다? 명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수동태가 되면 이 목적어가 어느 자리로? 주어 자리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D에는 명사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게 능동태, 수동태 문제풀이 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네요. 능동태라면 뒤에 누가 보인다는 거? 목적어, 명사가 보인다는 거. 수동태가 된다면 수동태 동사 뒤에는 명사가 보일 수 없다는 점. 왜 그렇다?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주어 자리로 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3번 문제고요. 10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보기를 보시죠.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4개가 다 뭐로 들어가고 있다? 전치사로 들어가고 있다. 전치사 문제는 이렇게 해요. 단독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 문제에서는 지금 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정답을 찾으시는 문제였어요. 자, 장소,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좁은 장소, 특정 지점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를 누굴 쓰신다? 네, at을 쓰죠. at. 그죠? 좁은 장소나 특정 지점을 나타낼 때. 그러나 도시 이상의 넓은 지역을 나타내면, 그죠? 도시 이상의 넓은 지역 앞에는 전치사를 누굴 쓰시게 돼요? in이라는 걸 쓰시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escape trading company. 뭐다? 회사죠. 회사는 도시보다 좁은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를 어떤 걸로 가시는 게 좋겠다? 네, 전치사 at로 가셔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죠? 몇 년 전에 뭐를 했었다? 대학에서 회계학 수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회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04번 문제고요. 104번 문제 보기 보니까 단어는 같은데 품사만 바꿔서 이거 무슨 문제가 됐어요? 어형 문제가 됐어요. 어형 문제라고 하면 영어에서 중요한 품사 몇 가지? 4가지가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4가지 품사인데 요 4가지 품사가 들어가는 문장에서의 위치를 찾아라 라는 문제고요. 그 어형 문제의 특징은 뭐다? 보시는 것처럼 보기가 어떻게 돼요? 같은 단어인데 품사만 바꿔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형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문장은 해석하지 않으시고 빈칸 앞뒤만 보고 정답을 찾으시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보시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빈칸 앞에는 누가 보인다? 관사어가 보인다. 그리고 빈칸 뒤에는 누가 보인다? 매너라고 하는 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관사, 명사 사이죠? 빈칸은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자, 보기에서 명사형을 찾으셔야 돼요. 형용사형을 찾으셔야 돼요. 형용사형을 못 찾으면 당황스럽네요. 어휘력이 부족하신 거죠. 더 많이 외우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타임이 시간이라는 뜻의 명사죠. 근데 이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실 때 ly를 붙이면 형용사로 쓰시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B에 timely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timely까지 넣으셔서요. in a timely manner 요거를 수거로 외워주실게요. in a timely manner 무슨 뜻이다? 제때 시의적절하게 라는 의미로 쓰는 수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이제 on time이라고 하는 수거가 있죠. on time. 그죠? 자, on time이라고 하면은 제때라고 해서 in a timely manner 하고 같은 뜻인데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on time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시험에 나온다? in a timely manner.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105번 문제네요. 105번 문제도 보니까 보기가 어떻게 됐다? 같은 단어로 해서 형태만 바꿔서 4개가 들어갔네요. 요거 무슨 문제? 어형 문제. 어형 문제 어떻게 하신다? 해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빈칸 앞뒤만 보고 우선 정답을 찾아보신다. 자, 지금 빈칸 뒤를 보니까 누가 나오고 있나요?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동사 앞에 누구 자리다? 동사 앞은 누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게 돼요? 주어의 역할을 해주게 되죠. 주어의 역할하는 명사 찾으시는 문제. 그런데 이 명사는 동사 are, 복수형의 동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의 주어가 들어가야 수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형의 명사를 찾으시게 되면 명사형은 A와 B 2개가 있네요. A와 B의 차이점은 해석의 차이점이겠죠. A의 application, applicants죠. applicant 무슨 뜻이다? 지원자라는 뜻이고요. applications 무슨 뜻인가요? 지원서, 지원 서류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둘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해석의 문제죠.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우선 be required to라는 표현을요. must 의미로 보시고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무엇을? 그들의 최근의 임금의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예,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지금 어떤 행위를, 제출하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원서가 행위를 할 수는 없죠. 정답은 누구로 가셔야 되겠어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로? A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실까요? 네,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보기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나요? 대명사가 4개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 무슨 문제다? 대명사 문제다. 대명사 문제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소유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하면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명사 앞이면 항상 소유격이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시험에서 좋아하는 자리는 2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동사와 명사. 그죠? 목적어 사이에다가 누구 쓰시는 문제? 소유격을 넣어서 이 소유격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와 누구 사이? 명사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소유격이 또 들어가서 이 소유격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 이 구조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빈칸 앞에 누가 보인다?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누가 보이나요? products라고 해서 누가 나왔다? 명사가 나왔다라는 거.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대명사 찾는 문제죠. 빈칸은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소유격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명사 누굴 수식해 주나요? products를 수식해 주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소유격으로 가셔서 C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해석을 해드리면 고객이 그죠?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나 그 제품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구매를 했다고 해서 만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구매하리라는 법은 없다. 뭐 이런 뜻의 의미로 들어간 문장이 되겠어요. 자, 107번 문제고요. 107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지금 A와 D는 전치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접속사죠. 그 다음에 C의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라는 의미의 뭐가 되고 있다? 부사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와 접속사와 부사가 섞여 있으면 이때는 문제가 전치사 문제, 접속사 문제, 부사 문제 중에 무슨 문제일까? 라고 고민하시게 되죠.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로 간다? 전치사 문제가 아니면 접속사 문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인 still은 오답일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전치사가 들어간다면 전치사 뒤에는 누가? 명사나 명사구가 따라오겠죠. 그러나 접속사 자리라면 뒤에 누가 따라올 것이다? 주어 동사의 문장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특징이네요. 빈칸 뒤를 보시죠. 빈칸 뒤를 보니까 지금 누가 나왔다? The presentation,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컴마가 찍혔죠. 컴마가 찍혔다는 건 뭐냐면 삽입이라는 뜻이에요. 삽입이라고 하면 수식이죠. 컴마를 찍고 수식을 하는 거는 대부분 누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봐라 라는 거죠.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으로서 시험에 매달 출제되는 거, 빈출되는 출제 포인트죠. 뭐다?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면 이 명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빈칸은 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품사, 누가 들어가도록 하자? 전치사를 넣으셔서 부사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치사의 형태로 해서 A와 누가? D지요? D에 between이 있네요. 그런데 해석상 우리는 누가 좋겠다? 발표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해서요. during 들어가시는 거죠. 발표하는 동안에 앤더슨 씨가 우리의 새로운 여행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다라는 의미로 해서요. 발표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during the presentation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108번 문제로 가시죠. 10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보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푼 문제들과 보기 유형이 다르죠? 4개의 단어가 다 품사가 같아요. 어떤 품사? 부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4개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경우 품사는 같은데 단어가 다 달라지는 경우는 뭐가 되나요? 어휘 문제가 되죠. 이것은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어휘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이제 수험생 분들은 계속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보기 4개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뭘까? 이거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석이 들어가시게 되면 항상 보기에서 우리가 다 걸러져서 하나만 남으면 좋은데 둘 중에 2개 정도는 걸러내지만 2개 정도는 남는 슬픈 이야기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해석을 하셔서 문장을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셔서 단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휘 문제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찾으실 수가 있냐면 대부분의 어휘 문제도 뭐가 있다? 정답이 되는 단어가 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표현이나 아니면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단서가 되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상응하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 consistently 무슨 뜻이죠? 일관되게 라는 뜻이고요. heavily는 상당히 그죠? 무겁게, 막중하게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frequently 하면은 빈번하게 라는 뜻이고요. conveniently 하면은 편리하게도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지금 정답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표현이 이거죠. 뭐냐면 지하철역 근처에 있고요. 주요 쇼핑거리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장이 지하철역하고 쇼핑하는 거리 근처에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 지하철역이나 쇼핑하는 거리 가는 게 편리하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지어보시면 정답은 누구로? 뒤로 간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하실 때 또 conveniently는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conveniently란 부사가 나오면 항상 시험에서는 뒤에 누가 보이더라? located라는 단어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conveniently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신다? located까지 붙이셔서요. conveniently located 이렇게 외우셔서 편리하게도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시험 보실 때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109번 문제로 넘어가죠. 109번 문제도 보니까 부사 문제고요. 보기 4개가 다른 단어로 들어가 있어요. 부사 어휘 문제네요. 이번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해석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정답이 될 수 있는 단서들을 좀 찾아가면서 보기를 조금 지워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as가 이끄는 부사절이에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인데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부사는 과거 시제와 잘 어울리는 부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자, 우선 보시게 되면 usually라는 부사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언제나 라는 의미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같이 쓰는 시제는 무슨 시제로 가신다? 현재 시제를 많이 쓰는 그런 부사가 되겠어요. 시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토익 시험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 부사로 출제가 되는 부사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를 지우고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quite라는 부사 보이시죠? quite가 이게 동의어가 뭐냐면 very라는 부사예요. very. 매우 대단히 라는 의미의 부사죠. very의 특징이 뭐다? very important. 뭐예요? 형용사를 주로 수식한다라는 거. 분사보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quite도 quite placed라고 해서 분사를 수식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 그래서 우리가 D도 지워줄게요. 그러면 A가 애초에 원래라는 의미의 부사죠. 그 다음에 B는 최근에 라는 뜻의 부사예요. 애초에 뭐뭐 했었다, 최근에 뭐뭐 했었다. 둘 다 과거 시제랑 매끄럽게 잘 섞이는 부사가 되겠는데 둘 중에 해석상 자연스러운 걸 찾아보시면 우리의 온라인 게임이요. 시장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이 게임 제품이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remains to be seen,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최근이 돼서야 시장에 나온 거라 인기를 끌지는 두고 보자 라는 의미로 해서 해석상 누가 B에 recently 들어가시는 게 자연스럽겠다라는 거고요. 110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110번 문제 보시니까 이번에도 보기 4개가 단어가 같고 품사만 바꿔놨다. 이거 무슨 문제다? 어형 문제다. 해석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빈칸 앞뒤만 보고 정답을 찾으시려고 해보시는데 빈칸 앞에 누가 보인다는 거? 관사어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 item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관사와 명사 사이죠? 빈칸은 누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명사 수식하는 누가 들어가자?
형용사가 들어가자. 자, 보기에서 형용사형을 찾으시게 되면 필적할 만한, 견줄만한 이란 뜻의 형용사죠. comparable 보이네요.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문장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요. 비록 귀하가 구매하신 진공청소기를 다시 보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하에게 그죠? 그 구매하신 진공청소기에 견줄 만한 물품을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우리의 최신 상품들 중에서 견줄 만한 제품을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서 comparable item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111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111번 문제 이번에는 관사와 건설회사라는 명사죠. 그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명사 건설회사를 수식할 수 있는 누구? 형용사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죠. 4개가 다 형용사 어휘가 되고 있는데 자, 형용사 어휘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뒤에 있는 문장까지 다 보시려고 하지 말고요. 수식을 받는 명사 있잖아요. 이 명사와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느낌의 단어를 우선 지워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A가 들어가게 되면 선도적인 건설 기업들, 자연스럽죠? B가 들어가게 되면 정보를 많이 주는 건설 회사들이에요. 근데 건설 회사가 정보 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 회사는 집을 짓는 거니까 정보를 많이 준다라는 의미의 informative는 건설 회사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final 하면은 최종적인 이란 뜻이죠. 최종적인 건설 회사. 무슨 건설 회사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게 있나요? 자, D, C도 어울리지 않네요. insistent 무슨 뜻이다? 주장하는, 고집하는 뜻이죠. 고집 있는 건설 회사. 뭐 한국말로 어떻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건설 회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고집스럽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insistent라는 회사가 insistent라는 단어가 company라는 명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가 되겠다. 그래서 남는 건 누구밖에 안 남는다? 뒤쪽 해석하지 않으셔도 정답은 누구로? A의 leading이라고 하죠. 선도적인, 주도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넣으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문장 해석을 해드리면 지난 5년 동안요. K&M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주도적인 건설 회사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연간 수익이 어떻게 됐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112번 문제로 가셔서 112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무슨 문제? 품사 찾기 문제. 2초 내에 푼다. 빈칸 앞뒤만 보시고 정답 찾을게요. 자, 앞에 보니까 지금 누가 보이시냐면 from부터요. 지금 어디까지? 블랭크까지가 전치사구 삽입이죠. 전치사구는 항상 수식이라고 보시고 가로로 묶어서 빼놓고 문제풀이 하시면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데 지금 수식어구 안에 빈칸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수식어구 안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면 요 수식어구만 보셔도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전치사 다음에 관사 더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fierce, 얘가 뭐다? 치열한 이란 의미의 형용사죠. 네.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얘가 형용사가 잘 안 나오네요. 아이고.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관사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rom 다음에 from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from에 걸린 명사가 누구다? 빈칸에 들어가는 명사가 되겠다라는 거고 보기 4개 중에서 명사형을 찾으시면 정답은 경쟁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competition, B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A의 compete, 무슨 뜻이다? 경쟁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C는 부사형이 되겠고요. D는 형용사형이 되겠다라는 거죠. D 같은 경우는 뜻이 2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경쟁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다. 2가지 의미로 보시죠.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 문제 113번 문제예요. 113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 지금 비동사 다음에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넣어봐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개의 동사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자. 어휘 문제도 정답을 알려주는 단서는 반드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단어는 요 동사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였을 때 목적어 자리에 따라오는 명사가 누구냐면 주어 자리에 있는 요 reservation이죠. 그죠? 자, 이 reservation을 목적어로 썼을 때 자연스러운 동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comply죠. comply 같은 경우는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다라고 해서 전치사를 관용적으로 누구와 같이 쓴다? with와 같이 쓰는 자동사네요. 전치사가 with가 보여야 되죠.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agreed 같은 경우는 agree는 무엇에 대해서 동의하다. agree to 혹은 agree on이죠. 그죠? 전치사를 to나 on을 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d도 지워주시고요. confirm하고 remind하고 뜻이 동사 2개 남았는데 confirm a reservation 자연스럽죠? 예약을 확인하다라는 뜻이고요. remind 같은 경우는 remind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A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서 A에게 that 이하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reservation이라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예약에게 that 이하를 상기시키다. 굉장히 어색하죠? 네, 예약은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이 증거를 상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C도 지워지시고 정답은 누구로 가신다? reservation이라는 명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 confirm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reservation 같은 경우에 만약에 표현을 만들어서 수거적인 표현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firm a reservation이죠. 예약을 확인하다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를 누굴 쓰시는 거다? make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make a reservation이죠. 무슨 뜻인가요? 네, 그렇죠. 예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쓰시게 되면 make a reservation이죠. 같은 뜻의 동사가 누가 된다? 네, 이거죠. reserve죠. reserve. 그죠? 예약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reserve하고 같은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14번 문제로 가셔서 114번 문제를 보니까는요. 지금 뭐냐면 improve라는 동사 뒤에 work라는 명사 왔고요. 그 뒤에다 또 누구를 집어넣어라? 명사를 넣어서 work라는 명사와 합쳐서 뭘 만들자? 복합명사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자, 복합명사를 만들 때 A하고 B는요. 뜻이 같아요. 무슨 뜻이다? 자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자격. 그래서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2개가 있으니까 요거 2개는 아니겠구나. 지우실 수 있네요. 그 다음에 efficiency 하면 무슨 뜻인가요? 효율성이라는 뜻이고요. dispute 하면은 논쟁이라는 뜻이죠. 자, 둘 중에 누가 정답이 되느냐는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해밀턴 코퍼레이션의 인사과에서 새로운 몇 가지 정책을 will introduce, 도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근무, 업무 땡땡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논쟁을 개선시키나요? 효율성을 개선시키나요? 네, 정답은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요게 문장이 해석이 자연스럽죠? 정답은 누구로 가신다? C에 efficiency로 가시는 게 해석상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115번 문제고요. 115번 문제 보기 보니까 이거 무슨 문제? 대명사 문제다. 그죠? 대명사 문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자, 문제 풀이하는 요령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해설 들어갈게요. 문장의 제일 뒤에다가 대명사 쓰는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보이냐면 명사가 보인다. 문장의 제일 뒤에 빈칸이 있고요. 그 앞에가 명사가 보이면 이 빈칸은 무조건 누구 쓰시면 돼요? 제기대명사 쓰시면 돼요. 정답은 C예요. 이때 이 제기대명사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면 수식이에요. 수식.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수식이다.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제일 뒤에서 수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로 쓰던지 간에 제기대명사는 누구를 다시 받아준다? 주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imself는 이 문장의 주어가 Supercomputers Personal Director라고 해서 인사부장이라고 돼 있죠. 요 인사부장이라고 하는 주어가 빈칸에 강조가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강조돼서 들어가는 제기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신다? 직접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래서 인사부장이 직접 신입 직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알아두실게요. 문장의 제일 뒤에 빈칸이 있고 그 앞에 명사가 보이면 우리는 무조건 누굴 집어넣는다? 제기대명사를 집어넣는다. 그 제기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가 되는 명사를 강조해줘서 직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라는 거죠. 자, 제기대명사 문제에서 또 하나 거저먹기 문제로 나오는 문제가 있네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by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제기대명사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by 뒤에 by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는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대명사, 소유 대명사,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정답은 누구로 들어가더라? 제기 대명사로 들어가더라. by oneself라고 하죠. 수거적인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로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기 힘으로 라는 뜻으로 쓰는 수거적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더 알아두시면 by 뒤에 빈칸을 주고 대명사 쓰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정답은 누구로 가신다? 제기대명사로 가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116번 문제네요. 힘이 좋네요. 자꾸 문제를 2개씩 넘기네요, 제가. 자, 116번 문제 보시게 되면 Castling Aquarium has a variety of exhibits where visitors can explore the life. 한 다음에 빈칸에 누구 쓰시는 문제?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도 단어가 4개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인가? 이렇게 해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지금 앞에서 요거를 보세요. 아쿠아리움이 나왔죠? 무슨 뜻이다? 수족관이죠. 수족관. 그죠? 해양박물관 뭐 이런 의미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쿠아리움이 들어갔다 그러면 방문객들은 아쿠아리움에 가셔서 뭘 보시게 되나요?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게 되는 거겠죠. 자, 바다 속에 있다. 바다 밑에서 사는 동물, 생명체라는 의미로 해서 정답은 누구로 가신다? under로 가시는 게 좋겠죠. under the sea. 바다 밑에 있는 생명체를 can explore. 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들어가네요. under the sea라고 하는 인어공주인가요? 네? 무슨 만화가 있었던, 만화에서 나오는 주제곡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넘어갈까요? 네, 정말 어설픈 농담이었어요. 자, 1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동사 슈드 다음이다. 자, 조동사 슈드 다음에 무조건 누구 쓰셔야 된다? 동사 원형 쓰셔야 되죠. 조동사 슈드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자, 누구 지우신다요? 네, 누구 지우실까요? 네, 명사형 지우셔야 되겠죠. 자, 명사형에 C를 지우시고 A와 B와 D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런데 자, A, B, D 중에서 누가 들어가느냐는 동사 문제니까 누구를 확인하신다? 주어를 확인하시라 그랬죠. 자, 주어가 보니까 지금 weather가 이끄는 절에 주어죠. additional funds가 되고 있어요. 추가적인 자금이란 뜻이죠. 추가적인 자금이랑 할당하다라는 동사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추가적인 자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할당이 되는 거죠.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정답 수동태로 되어 있는 동사를 찾으셔야 되니까 능동태 지우세요. 자, A를 지우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굴 지운다? 비동사 플러스 ing가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의 능동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B도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정답은 남는 거 be located, 비동사 플러스 pp죠. be allocated. 그죠? 정답은 D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네요. 자, 해석을 해드리면 예산위원회가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할당이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한 자금인가요? 그죠? 기업의 웹사이트와 온라인 업무 절차를 업그레이드,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이 되겠네요. 넘어가실까요? 118번 문제죠. 보기를 보니까 eager, 갈망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적절한 형태를 찾는 어형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anticipate라고 해서 여기 동사가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fans of musician 케니 왕이라고 해서 케니 왕 씨라고 하는 음악가의 팬들이죠. 얘가 뭐가 되나요? 주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라는 문제가 됐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는 수식이다.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되겠다? 동사 앞이니까 동사 수식하는 품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수식을 하는 단어는 수식을 받는 단어에 앞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품사 들어가셔야 되고 동사는 누가 수식한다? 네. 만인이 하는 일반 상식이죠. 동사는 부사가 수식을 하네요. 정답은 B에 이걸리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몹시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기를 몹시 갈망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정답은 B로 가시고요.
119번 문제로 가셔서 자, 119번 문제 명사 4개 다른 단어로 들어가 있다. 이거 무슨 문제다? 명사 어휘 문제네요. 근데 보니까 뒤에 techniques라고 해서 기술이라는 명사가 또 보여요. 그러면 빈칸에도 명사 넣으시고 뒤에 있는 명사 테크닉도 명사가 돼서 명사 합쳐서 뭘 만들자? 복합명사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A부터 뜻을 보시게 되면 coalition 무슨 뜻이다? 연합, 협력 뭐 이런 의미로 쓰고요. intention은 의도라는 뜻이고요. permission 무슨 뜻이다? 허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promotion 뜻이 두 가지네요. 두 가지 뜻 다 시험에 잘 나와요. 홍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다? 승진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자, 요 4개의 단어 중에 정답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면 선정된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누구와의 회의라는 거? 마케팅 부서와의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거죠. 마케팅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와 연관이 된 단어를 찾아보시면 정답은 홍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 D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홍보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그러한 홍보 기술도 배우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실게요. 120번 문제. 120번 문제 보니까 이거 품사 문제고요. 어형이죠.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빈칸 앞에 누가 보인다? communicate가 보이네요. communicate.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뜻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사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누구누구와 소통하다,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항상 communicate with somebody라고 해서 전치사 with와 쓰는 자동사라는 거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사의 뒷자리가 누구 자리냐라는 거죠. 자동사의 뒤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는 항상 누가 들어간다? 예, 부사가 들어가서요. 예, 요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네요. 정답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줄 거다라고 해서 정답은 누구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동사 수식할 수 있는 품사죠. effectively 부사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120번 문제, 문제풀이 해설해드렸습니다.